안녕하세요. 눈의 안과 드림센터에서 어머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김세경 원장입니다. 드림렌즈 세척은 어렵나요? 혼자 할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이. 드림렌즈 세척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렌즈의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충 하시면은 단백질 침착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산소 투과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렌즈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서 일단 꼼꼼하게 매일매일 잘하는 게 중요한데,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잘못하다가 렌즈가 깨질 수도 있고,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단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아침에 급하니까 빼고 나서 저녁 때 이제 끼기 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면 이제 이물질 같은 게 좀 오래 서 있다 보면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빼자마자 대충이라도 이렇게 일단 세척을 해놓고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드림렌즈 아침에 안 빼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? 원래는 드림렌즈는 밤에 잘 때만 누워서 끼는 렌즈입니다.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밤에 이제 끼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끼고 그냥 앉아서 일단 껴도 잘 보이긴 하거든요. 도수가 있어서. 근데 그런 경우에는 렌즈가 이렇게 아래로 쳐져서 눌리는 모양이 아래쪽으로 눌려서 시력이 좀 잘 안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착용하시지 말고 밤에 주무실 때만 착용하는 렌즈입니다. 가장 이상적인 착용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?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수에 따라 다릅니다. 도수가 많을수록, 그러니까 근시가 심할수록 좀 오랜 시간 착용하는 게 조금 더 시력이 잘 나오고, 도수가 좀 적으면 한 6시간 정도만 착용해도 충분히 시력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인 추천 시간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. 늦잠을 자게 될 경우 네네네. 수면 시간이 10시간 좀 넘어갈 때 네네네. 괜찮을까요? 대부분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눌려서 과교정이 되면 근거리가 좀 안 보일 수가 있고,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오랜 시간 끼게 되면 이제 눈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눈이 건강한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, 조금 아프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8시간 정도 지나고 빼고 나서 다시 늦잠을 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낮잠 잘 때는 안 끼는 게 더 좋겠네요. 아니요, 누워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. 렌즈를 끼면 네.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? 이거는 드림렌즈는 요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유가, 요새 초등학생들은 핸드폰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근시 진행이 예전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, 또 근시 환자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늦추려는 목적으로 일단 많이 사용하게 된 렌즈입니다. 그래서 끼고 잘 경우에는 까만 동자가 원래 이렇게 볼록한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눌러줘서 수술 없이 근시 난시를 교정해서 그 다음날 안경 낀 것처럼 안경 없이도 잘 보이게 하는 렌즈입니다. 네. 드림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착용을 해야 되는지. 나이 제한은 없고요. 성인도 충분히 계속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보통 성인이 되면 수면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매일매일 끼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을 하면 또 드림렌즈 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, 반면에 이제 수술 자체가 두렵거나 눈에 변화를 주는 게 싫으시면 드림렌즈는 일시적으로만 눈을 눌러주고 눈에 비가역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분들 중에서도 드림렌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일단은 그 드림렌즈는 안경이랑 다르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체 주기가 훨씬 깁니다. 안경의 경우에는 계속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렌즈를 바꿔주는 경우가 많고, 드림렌즈는 보통 한 평균 2년 정도는 착용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안경 렌즈 비용이나 자주 가는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크게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는 안 느끼실 수가 있고, 또 어른이 됐을 때 너무 고도근시로 가는 것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렌즈입니다. 근시는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,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,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, 일단 아웃도어 액티비티라고 해서 바깥에서 햇볕을 쬐면 많이 놀면 실내에서 근거리 작업만 할 때보다는 근시 진행이 더디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바깥에서만 뛰어논다고 그게 100% 모든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또 나빠지는 것도 있고, 물론 이제 밖에서 많이 뛰어놀면 근시 진행이 좀 더 억제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예 모든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어머님들이 그 드림렌즈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눈이 잘못돼서 나중에 뭐 라식라섹을 못하지 않을까? 이거는 정말 아니고요. 그러니까 며칠만 안 껴도 다시 원래 자기 눈대로 돌아옵니다. 이제 흔히 부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소프트 렌즈, 하드 렌즈 꼈을 때 일반적인 그런 렌즈 부작용이랑 비슷합니다.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일단 렌즈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각막염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세척만 꼼꼼하게 잘 해주신다면 거의 안 생기는데, 이제 렌즈 상태가 아무래도 오래돼서 좀 산소 투과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눈이 좀 아파서
들어서 상처가 생기거나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눈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라서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아프고 본인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. 그랬을 때 또 무리해서 계속 끼지만 않으면 며칠 쉬고 또 한 2, 3일 쉬고 치료하면 대부분 또 괜찮고 각막염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하루아침에 바로 그렇게 위급한 질환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상처부터 시작해서 그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무리해서 계속 병원에 안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점점 병이 나쁘게 진행되는 거라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, 요새 많은 아이들이 끼고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또 요새 코로나 시대라서 이렇게 마스크 끼느라고 안경까지 끼면 또 김서림 증상이라든가 뭐 귀도 아프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안경 없이 잘 보일 수 있으면서 또 눈이 좀 덜 나빠지는 렌즈라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점이 많은 렌즈입니다.